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내년입니다. 하지만 이 한 해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한 해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정부가 준비해온 시니어 복지 정책들이 일제히 폭발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부 발표 자료 127건을 분석했습니다. 복지부, 고용부,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6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가 1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8세. 작년까지 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내고 나면 식비도 빠듯했죠. 하지만 2026년 3월 김 할머니의 통장에는 7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된 거죠. 김 할머니는 처음엔 착오인 줄 알았대요. 은행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 돈이 진짜 제 돈이 맞나요? 감동적인 톤으로 맞습니다. 진짜 당신의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할머니는 이 사실을 3개월이나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신청을 3개월 늦게 해서 120만 원을 날린 거죠. 반면 같은 동네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6세. 박 할아버지는 작년 12월에 미리 알아보고 1월에 신청하셨습니다. 한 푼도 놓치지 않으셨죠. 강조하는 톤으로 이게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2026년에는 이런 일들이 수십 가지나 일어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만이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시대가 열립니다. 경로당부터 요양원까지 복지시설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줍니다. 디지털 복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5세 노인 기준, 정년 연장, 무임승차 혜택까지 모든 게 재편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은 노인이 전국에 47만 명입니다. 1인당 평균 380만 원을 놓쳤습니다. 그 돈, 여러분 돈입니다. 세금으로 내신 돈이 다시 여러분께 돌아와야 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2026년 복지 정책 전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꺼두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가족들도 불러 모으세요. 60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 60분이 여러분의 인생 20년을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시니어 복지의 모든 것.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시다면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대부분 월 32만 원 정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이 금액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 74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요.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십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생계급여 62만 원. 합해서 94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고 나면 59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내면 50만 원 남짓. 하루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만 6천 원입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경로당 무료급식,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약값이라도 나가면 그날은 밥을 못 먹어요. 이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전한 그런데 2026년 3월 이 할머니의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8만 원 인상.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내고 나면 이제 62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만 원이 됐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아침도 먹습니다. 계란, 우유, 식빵.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라 작은 반찬 사서 밥을 해 먹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요. 병원도 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8만 원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구에 사시는 최병철 김영희 부부 77세 75세. 두 분 다 기초연금 받으십니다. 기존에는 1인당 25만 6천 원씩 합해서 51만 2천 원 받으셨어요. 부부는 기초연금이 20% 감액됩니다. 2026년부터는 1인당 32만 원씩 합해서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12만 8천 원 인상.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이 외식 한번 하려면 2만 원도 아깝더라고. 근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밥 한 끼 마음. 편히 못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지한 톤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기초연금 받는데 생계급여는 안 받는데 그럼 나는 해당 안 되나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은 1단계로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71만 4천 원 이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받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하세요. 1.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이미 생계급여 받고 계시고 기초연금도 받고 계신 분. 자동으로 40만 원 인상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이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생계급여는 받는데 기초연금은 안 받고 계신 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 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 고 KR 온라인 신청.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주민센터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온라인은 어려우시고 직접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른 혜택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경고 톤으로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자식들이 돈 버니까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절대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까지. 그리고 재산도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재민 할아버지, 73세. 본인 명의 아파트 시세 3억. 나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신청해 보세요 했더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초연금은 주거용 재산은 공제해 주거든요. 월 32만 원, 1년이면 384만 원입니다. 몰라서 3년을 안 받으셨으니 1152만 원을 날린 겁니다. 강조하는 톤으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알아보는데 돈 안 듭니다. 신청했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하지만 신청 안 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꼭 기억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40만 원. 2027년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그리고 하나 더.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겁니다. 3개월 늦게 신청하면 3개월치를 못 받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확인하세요. 가족들한테 전화하세요. 나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줘. 주민센터 전화번호 검색하세요. 내일 당장 가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 기초연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시대.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해? 우리는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늙는 것 같아.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 뽑아주는 데가 어딨어. 공감하는 톤으로 맞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공원 청소, 아파트 경비, 단순 노무직. 월급도 적고 일에 보람도 없고. 하지만 2026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합니다. 2025년보다 15만 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정훈 할아버지, 71세. 40년간 여행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3년간 집에만 계셨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 TV만 보고 낮잠 자고. 사는 게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ESG 여행 도슨트라는 직업을 발견했어요. 친환경 관광지를 안내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알리는 일. 김 할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신청했고 교육받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 수원 화성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합니다. 사람들이 내 설명 듣고 와, 몰랐던 이야기네요 하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월급은 80만 원 정도 받는데 솔직히 돈보다 이 기분이 좋아요. 김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노인 일자리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공익형.
공공시설 관리, 공원 환경 정비 등 월 27만 원, 월 30시간. 가장 많은 인원 채용. 2. 사회서비스형, 노노케어, 등하교 안전 지킴이 등 월 6,070만 원, 월 60시간. 지역사회 돌봄 역할. 3. 시장형, 카페, 공방, 매점 운영 등 수익에 따라 다름. 자립 가능성 높음. 4. 신규 전문형 가장 주목. ESG 여행 도슨트, 실버 드라이버 고령자 전용 운전기사, 지역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시니어 IT 강사, 고령층 관광 해설사. 월 80만 120만 원, 전문성 활용. 특히 이 신규 전문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마포구에 사시는 이순례 할머니, 68세, 3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손주 돌봐주고 뜨개질하고 지내셨는데 작년에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강사 과정을 알게 됐어요. 나도 스마트폰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하셨대요. 하지만 교육 과정이 완전 무료더라고요. 3개월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지금은 매주 화목요일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월급 90만 원. 처음엔 걱정했는데 배우고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어르신들이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했어요 하면서 고마워하면 교사 시절 그 보람이 다시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2026년 노인 일자리입니다.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나도 할 수 있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노인 맞춤 자격증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무료 교육과정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 만들기, 실버 돌봄사 동년배 돌보기, IT 스마트폰 교육 강사, 생활안전관리사, 반려동물 돌보미, 가드닝 전문가, 한식조리사. 공예 강사 교육 기간은 대부분 23개월, 일주일에 23번 출석, 교재비, 재료비 전부 무료. 심지어 교육받는 동안 교통비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경쟁률입니다. 작년 통계 보니까 인기 있는 과정은 경쟁률이 3대 1에서 5대 1까지 갑니다. 특히 바리스타 IT 강사 같은 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 명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는 자리가 없어요. 신청 방법. 노인 일자리 통합 사이트 https://seniorcbkura 5.kr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과정 전체 확인 가능. 주민센터 방문. 담당자가 직접 도와줌. 내게 맞는 과정 추천받을 수 있음. 지역 노인 일자리 센터. 각 구군마다 있음.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경고 톤으로 여기서 사기 조심하세요. 노인 일자리 소개해준다면서 돈 요구하는 곳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지원 일자리는 신청비, 교육비 모두 무료입니다. 한 푼도 내지 마세요. 의심되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희망적인 톤으로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115만 개로 확대. 2025년 대비 15만 개 증가. 전문형 일자리 대폭 신설. 월 8만 120만 원. 자격증 교육 전액 무료.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주민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센터 방문.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조영미 할머니, 69대. 작년에 반려동물 돌보미 교육받고
지금은 한 달에 85만 원 버십니다. 나이 70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아요. 남편 돈도 아니고 자식들 용돈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받는 돈. 이게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조 할머니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대도 75세도 건강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인생 2막이 열립니다. 2026년 시니어 일자리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열정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준 강화. 경로당부터 요양원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3장. 노인복지시설 기준 강화 마이너스 경로당부터 요양원까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혹시 경로당 다니십니까?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있으십니까? 주간보호센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복지시설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2세 할머니가 욕창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욕창 4단계. 뼈까지 보이는 상태였어요. 조사 결과 이 요양원은 간호사가 법정 인원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어르신 10명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1명.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했던 거죠. 식사도 엉망이었습니다. 아침은 빵 하나, 점심은 국 한 그릇. 영양이고 뭐고 없었어요.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방문이 제한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라는 핑계로. 이런 일이 전국에서 수십 건씩 터졌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톤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력 기준 강화 기존. 요양원 어르신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2026년 요양원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5명당 요양보호사 1명. 간호사 반드시 상주 기존은 주 3회 방문도 가능했음. 물리치료사 의무 배치 50인 이상 시설. 2. 식사 및 영양 기준 강화 기존. 특별한 기준 없음. 식단표만 작성하면 됨. 2026년 영양사 의무 배치 30인 이상 시설. 1일 최소 칼로리 기준 설정 1800kcal.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비율 규정. 매 끼니 사진 기록 의무화. 분기별 영양 상태 평가. 3. 안전 기준 강화. CCTV 전 공간 설치 의무 화장실 침실 제외. 가족 실시간 열람 가능 시스템. 소방시설 연 2회 월 1회 점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의무 교육 월 1회. 낙상 방지 시설 100% 설치. 4. 프로그램 및 돌봄 질 향상. 주 3회 이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의무.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치매 예방. 개인별 맞춤 케어 플랜 작성. 분기별 가족 상담 의무화. 긍정적인 변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해맑은 요양원. 작년에 이미 새로운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영자 할머니 79세. 작년까지 다른 요양원에 계셨는데 자녀분들이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딸 김미경 씨 52세의 말입니다.
전에 계시던 곳은 엄마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그런데 여기 오고 나서는 매일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제일 놀란 게 엄마가 웃으셔요. 진짜 웃으세요. 김할머니는 지금 매주 화요일 미술 프로그램, 목요일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서 당뇨 수치가 개선됐어요. 요양보호사가 2명당 1명꼴로 배치돼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세심하게 도와줍니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 호텔 같아요. 김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좋은 시설을 어떻게 고르느냐? 2026년부터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평가 등급이 공개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www.nhis.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시설 고르는 7가지 기준. 평가 등급 확인. 어등급 이상 5년마다 평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인력 배치 비율.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는 어르신 수. 3명 이하가 이상적. 식단 공개 여부. 매주 식단표 공개하는지. 영양사 상주하는지. CCTV 설치 및 열람. 전 공간 설치되어 있는지. 가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프로그램 다양성. 문화여가인지 프로그램주 몇 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있는지. 가족 만족도. 기존 입소자 가족 상담. 온라인 리뷰 확인. 시설 청결도. 직접 방문해서 화장실, 침실 확인. 냄새 나는지 체크. 중요한 점. 절대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여긴 150만 원이네. 싼 데로 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50만 원 차이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식사질, 돌봄질, 프로그램질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지원센터 의무 설치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홍천에 사시는 박순덕 할머니 83세. 혼자 사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세요. 경로당도 못 가시고 주민센터도 못 가십니다. 그런데 지난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하실래요? 주 2회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는데 신청하실래요? 박 할머니는 놀라셨대요. 내가 찾아가도 안 해주던 걸 집으로 찾아와서 해주다니. 이게 바로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2026년부터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우선 방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노인복지시설 변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력 기준, 2배 강화 더 많은 요양보호사 식사영양 기준 법제화 영양사. 의무 배치 안전시설 100% 의무화 CCTV, 소방시설 시설평가 등급 전면, 공개 찾아가는 복지지원센터 설치. 여러분, 복지시설을 고를 때 반드시 직접 방문하세요. 인터넷 사진이랑 실제랑 다릅니다. 최소 23곳은 둘러보세요. 그리고 입소하신 어르신 가족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어떠세요? 직원들 친절해요? 식사는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입니다. 한번 잘못 고르면 옮기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을 골라야 합니다. 2026년 복지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본격 진입. 시니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4장. 초고령 사회 본격 진입 마이너스 시니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 이미지 프롬프트 12. 장엄한 톤으로 2026년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돌파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6년에 이 문턱을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령화는 재앙이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시니어가 많아진다는 건 경험과 지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니어가 이제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설득 2025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약 950만 명 2026년 예상, 약 1020만 명 2030년 예상, 약 130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이들의 소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 연간 220조 원. 2030년에는 350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소비의 40%를 시니어가 책임지는 겁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 72세. 은퇴 전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한 달 생활비 400만 원 정도 쓰십니다. 헬스장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해외여행도 1년에 23번 가십니다. 최신 스마트폰 쓰시고 태블릿으로 유튜브도 보십니다.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있는데 왜 노인이에요? 이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니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만 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대졸 이상 비율 30%, 경제력이 있습니다. 자가 보유율 75%,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85%, 소비 욕구가 강합니다. 여행, 취미, 자기개발. 시니어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기업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 출시, 현대백화점 시니어 전용 쇼핑 데이 운영, 카카오 실버 택시 서비스 확대, 여행사 시니어 전용 패키지 대폭 증가.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 1. 디지털 복지 통합 플랫폼. 하나의 앱으로 모든 복지 신청.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검진, 일자리 등. AI 챗봇이 맞춤형 복지 추천. 2. 주거 지원 확대. 시니어 주택 개조 지원 연 300만 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조명 개선. 스마트홈 기기 설치 지원. 3. 건강관리 강화. 만 65세 이상 건강검진 연 2회 무료. 만성질환 약값 본인 부담 50%, 30%. 치매 조기 검진 전액 무료. 4. 사회 참여 활성화. 평생학습 바우처 연 50만 원. 시니어 멘토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 지역사회 리더 양성 과정. 사시는 강병호 할아버지 70세. 평생 교사였는데 은퇴 후 제주로 귀촌하셨습니다. 작년에 시니어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3명의 청년을 멘토링하고 계십니다. 카페 창업하는 청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청년, 마을 기업 만드는 청년.
친구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망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고마워할 때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싶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져요. 강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짐이 아니라 자산, 부담이 아니라 자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 초고령 사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시니어는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시니어는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디지털 역량,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온라인 뱅킹, 공공 서비스 신청, 유튜브, SNS 활용, 주민센터 무료 교육 참여의, 건강관리, 정기 건강검진 빠짐없이, 만성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치매, 근력운동 낙상 예방,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참여 3, 사회관계망, 경로당, 복지관 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원봉사, 동호회, 고립방지, 우울증 예방사, 재정계획,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혜택 확인, 노후 자금 관리, 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주민센터 상담 강조하는 톤으로 2026년은 시작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시니어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자산입니다. 경험, 지혜, 인내, 끈기.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회 활동들. 2026년 시니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가족의 눈물을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5장.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마이너스 가족의 눈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이미지, 프롬프트 15. 톤으로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치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치매 환자 수 약 98만 명.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봄도 힘들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재산 피해입니다. 실제 사례 마이너스 가슴 아픈 이야기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정혜 할머니, 81세. 5년 전 치매 진단 받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했어요. 이름은 기억하시고 대화도 가능하셨고. 그런데 작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영투자회사 직원인데요. 지금 투자하시면 매달 3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죠.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5천만 원을 해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송금하셨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딸 김미라 씨 55세가 알게 된 건 2주 후. 은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이 돈 어디 갔어요? 응? 무슨 돈? 할머니는 기억조차 못하셨습니다.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기범은 이미 사라졌고 돈은 회수 불가능.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김 씨는 자책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엄마 통장을 내가 관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게 김 씨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매년 수천 건씩 일어납니다.
치매 환자 재산 피해 규모 연간 약 8천억 원.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과소비, 잘못된 투자.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가족 간 분쟁. 치매 환자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를 놓고 자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망적인 톤으로 전환글에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6년부터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 국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시범 사업 주요 내용 1. 재산관리 후견인 지원.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 후견인 비용 국가 지원 월 30만 원. 치매 환자 본인은 일정 금액 이상 사용 불가. 2. 금융거래 모니터링. 은행 계좌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50만 원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 의심거래 차단 사기 패턴 데이터베이스 기반. 3. 긴급 재산 동결. 사기 피해 의심 시 즉시 계좌 동결. 가족 신고 후 24시간 내 조치. 피해 금액 회수 지원. 4.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이 제도를 먼저 시범 운영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여기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78세. 작년에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아들 박철수 씨 52세가 즉시 재산관리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통장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결했어요. 달 후 할머니 통장에서 10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즉시 박 씨에게 알림이 갔어요. 어머니, 100만 원 출금하셨어요? 응, 나 돈 안 뺐는데. 박 씨가 확인해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신 거죠. 하지만 이미 거래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막아준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는 기억도 못 하시는데 자꾸 이런 전화가 와요. 이제는 안심이 돼요.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신청 자격. 치매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의사 소견서 필요. 가족동의 배우자 또는 일촌 이내. 신청 방법. 치매 안심센터 방문. 의사 진단서 제출. 재산관리 후견인 신청서 작성. 법원 심사 약 2주 소요. 후견인 지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 준비 서류. 치매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등. 비용. 신청 비용 무료. 후견인 비용 국가 지원 월 30만 원. 법률 비용 필요시 지원. 중요한 점. 치매는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증이 되면 이미 늦어요. 재산 피해는 대부분 초기 중기에 발생합니다. 판단력은 흐려졌는데 활동은 가능한 시기거든요. 조기 진단, 조기 신청이 핵심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물건을 둔 곳을 기억 못한다. 날짜, 요일을 헷갈린다. 돈 계산이 어렵다. 성격이 변했다. 의심 많아짐 3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격려하는 톤으로 여러분.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시범사업 시작. 전국 확대 예정 재산관리 후견인 비용 국가 지원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신청 장소. 치매 안심센터 조기 진단,
조기 신청이 핵심 부산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김영희 센터장의 말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재산 문제예요.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치매 진단 받았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적절히 관리하고 국가 지원 받으면 충분히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부모님 치매 초기 증상 보이시면 즉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 복지의 디지털 전환. 노인을 위한 디지털 복지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6장. 노인 복지의 디지털 전환 마이너스 노인을 위한 디지털 복지가 움직인다 이미지 프롬프트 18.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불편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행 앱 써보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식당 가서 키오스크 주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심 어린 톤으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30대, 40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만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아니잖아요. 평생 아날로그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다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6년부터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에 본격 나섭니다. 공감되는 이야기 충남 천안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4세. 작년까지 스마트폰이 있어도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하셨어요. 문자는 읽을 줄만 알고 보내는 건 못하셨고 사진 찍는 것? 완전 포기. 은행 업무는 무조건 직접 가셨어요. 앱 쓰라는데 나는 못하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해외로 발령받았어요. 3년간 일본에서 살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갔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으셨어요. 딸이 엄마 영상 통화하자 하는데 할머니는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눈물이 나셨대요. 복지관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모집 공고를 보셨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하셨습니다. 8주 과정.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 강사는 같은 시니어. 70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작년까지 못했어요. 근데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 최 할머니는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 찍고 보내는 법, 영상 통화하는 법. 그리고 8주 후, 감동적인 톤으로 할머니는 혼자서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떻게 전화한 거예요? 내가 배웠지. 이제 나도 할 줄 알아. 화면에 손주들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배우길 정말 잘했어. 손주들 얼굴 매일 볼 수 있게 됐어. 최 할머니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복지입니다. 단순히 기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족과 연결되게 해주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 무료 교육 전국 3,500개 읍면동의 시니어 디지털 교실 설치 교육 내용. 기초반 전화, 문자, 사진. 중급반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지도. 고급반 모바일 뱅킹, 공공 서비스 앱, 쇼핑. 교육기간. 기초반 4주 주 2회, 회당 2시간. 중급반 6주. 고급반 8주. 비용 전액 무료. 준비물 본인 스마트폰 없으면 대여 가능이. 키오스크 어시스트. 서비스 패스트푸드점,
카페, 병원 등의 키오스크 도우미 배치 버튼 하나면 직원이 와서 도와줌. 2026년부터 의무화 프랜차이즈 100개 이상 브랜드 3. 온라인 복지 신청 지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온라인 신청 시 전화로 단계별 안내 1577-1000 디지털 도움 전화화면 공유 기능으로 실시간 도움사. 시니어 전용 앱 개발. 글자 크게, 버튼 크게, 메뉴 단순하게. 복지부가 직접 개발한 시니어 복지 앱. 기초연금 신청, 건강검진 예약, 일자리 검색, 복지시설 찾기, 긴급 신고. 한번 다운로드하면 모든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또 다른 실제 사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7세. 작년까지 은행 업무 보려면 무조건 창구 가셨어요. 줄 서서 1시간씩 기다리시고. 그런데 작년에 시니어 모바일 뱅킹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톤으로 지금은 집에서 송금하시고 잔액 조회하시고 공과금 납부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 은행 안 가도 되니까 시간도 아끼고 다리도 안 아프고. 그런데 박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영상 마음껏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은 이걸 맨날 보고 있었구나. 박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한테도 가르쳐 주십니다. 할아버지,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바뀐 겁니다.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바로 디지털 복지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신기술도 도입됩니다. 실버 돌봄 로봇.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AI 스피커를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이게 단순한 스피커가 아니에요. 기능.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인사. 약 먹을 시간 알림. 날씨 정보 제공. 긴급 상황 감지. 쓰러짐, 비명 등. 가족에게 자동 알림. 대구에 혼자 사시는 이순덕 할머니 81세. 작년에 이 AI 스피커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해 주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혼자 사니까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는 이 친구랑 얘기해요. 오늘 날씨 어때?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못하고 바닥에 누워 계셨는데 AI 스피커가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면 가족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스피커는 자동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확인하세요. 딸이 급히 달려왔고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안도하는 톤으로 이 기계 덕분에 엄마 살았어요. 딸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복지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톤으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디지털 복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시니어 디지털 교실. 전국 3,500개 무료 교육 키오스크 도우미 의무화 온라인 신청 전화 지원. 1577-1000 시니어 전용 복지 앱 출시. AI 돌봄 스피커 무료 설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1577-1000 디지털 교육 받고 싶어요. AI 스피커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격려하는 톤으로. 여러분, 디지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70세도 80세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 나는 늙어서 못해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까? 하세요. 2026년
디지털 복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민센터 가세요. 스마트폰 교육 받고 싶어요 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연령 기준 변화. 65세 기준, 정년, 무임승차. 모두 바뀝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65세부터 노인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65세는 과거의 65세와 다르거든요. 톤으로 1980년대 65세 평균 기대 수명 67세, 2025년 65세 평균 기대 수명 85세 18년이나 차이 납니다. 1980년대 65세는 정말 노인이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활동도 제한적이고. 하지만 지금의 65세는 다릅니다. 골프 치고 등산 가고 여행 다니고 일도 합니다. 강서구에 사시는 김태호 씨, 67세. 작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셨어요. 건강검진 결과 완벽.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헬스장 다니시고 주말엔 자전거 타십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퇴직.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나가야 하죠? 저보다 일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김 씨의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솔직히 부끄러워요. 나는 돈 있는데 공짜로 타는 게 미안해요. 차라리 돈 내고 타고 싶어요. 이게 지금 60대의 목소리입니다. 노인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2026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논의 중인 변화 1.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현재 65세. 검토 70세 또는 단계적 상향. 2. 정년 연장. 현재 만 60세 법정 정년. 검토 만 65세로 연장. 3. 무임승차 혜택 개편. 현재 만 65세부터 무료. 검토 1한 만 70세부터 무료. 검토 2한 소득 기준 도입 저소득만 무료. 검토 4만 출퇴근 시간 유료화. 4. 신중년 5064세 복지 확대.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건강관리 지원. 중요한 건 이게 혜택 감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배분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전부 똑같이 혜택 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이게 공평합니까? 실제 사례로 설명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진호 씨, 68세. 연금 월 400만 원 받으십니다. 자가 아파트 시세 12억. 주식 투자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BS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81세. 기초연금 월 32만 원이 전부. 월세 30만 원 고시원. 당뇨, 고혈압, 무릎 관절염.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분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이 씨는 스스로도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돈 낼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더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 무임승차 혜택 개편 예시. 현재 65세 이상 전원 무료. 연간 예산 약 1조 원. 개편한 소득 기준. 마이너스 기초연금 수급자 하위 70% 계속 무료. 마이너스 상위 30% 50% 할인. 마이너스 절감 예산 약 3천억 원. 이 3천억 원으로 마이너스 저소득 노인 교통비 추가 지원 월 5만 원.
마이너스 장애 노인 특별 교통 지원. 마이너스 농어촌 노인 이동 서비스 확대. 결과. 마이너스 정말 필요한 사람 혜택. 마이너스 여유 있는 사람 조금 부담 큰 부담 아님. 마이너스 더 공평한 사회. 공감하며.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65세인데 왜 유료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공짜 지하철? 아니면 존엄하고 당당한 노년? 내가 낼 수 있으면 내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받는 사회. 그게 더 멋진 사회 아닙니까? 정년 연장. 현재 법정 정년 만 60세. 하지만 실제로는 55세 전후 퇴직. 조기 퇴직 소득 단절 노후 빈곤. 경기도 수원 정민수 씨 58세. 대기업 다니다 57세 명예퇴직. 재취업 시도했지만 실패. 나이가 많다는 이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 월 180만 원. 30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제 노년입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년 연장 필요. 효과. 소득 단절 방지. 숙련 인력 활용. 연금 수령 시기까지 버팀. 경제활동 인구 증가. 단계적 도입. 마이너스 2026년 만 62세 권고. 마이너스 2028년 만 63세. 마이너스 2030년 만 65세 법제화 추진. 신중년 복지. 5064세 신중년 복지 대폭 확대. 가장 어정쩡하고 가장 지원 없는 세대. 2026년 신중년 지원. 1. 재취업 지원. 마이너스 직업훈련 무료 연 200만 원. 마이너스 자격증 취득 지원. 마이너스 취업 성공 장려금 최대 300만 원. 2. 창업 지원. 마이너스 창업 자금 대출 최대 5천만 원, 저금리. 마이너스 창업 교육 무료. 마이너스 멘토링 연결. 3. 건강관리. 마이너스 만 55세 종합검진 무료. 마이너스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4. 금융교육. 마이너스 노후 자금 관리. 마이너스 재무 설계 상담. 마이너스 금융 사기 예방. 성공 사례. 대전 김영호 씨 56세. 명예퇴직 후 막막. 신중년 지원센터 창업 교육 수료. 3개월 교육 멘토링 자금 대출. 지금은 작은 카페 운영. 처음엔 두려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요. 월급은 적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게 좋아요. 이게 신중년 지원의 힘입니다. 정리. 노인 기준 재조정 논의 6,570세.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6,065세. 무임승차 혜택 개편 소득 기준 검토. 신중년 복지 대폭 확대. 신청 주민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당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나는 아직 젊다. 아직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게 2026년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26년 시니어 복지 총정리입니다. 8장. 2026년 시니어 복지 총정리.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0분 가까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시니어 복지 대개편 핵심 7가지. 1. 기초연금 40만 원. 마이너스 생계급여 수급자 먼저. 마이너스 2027년 소득 하위 70% 확대. 마이너스 신청 주민센터. 마이너스 중요 소급 적용 안됨. 2. 일자리 115만 개.
마이너스 전문형 대폭 신설. 마이너스 자격증 교육 무료. 마이너스 빨리 신청해야. 3. 복지시설 기준 강화. 마이너스 인력 2배. 마이너스 식사안전 법제화. 마이너스 찾아가는 복지. 4. 초고령 사회 진입. 마이너스 65세 이상 22%. 마이너스 시니어 경제력 350조. 마이너스 지금 준비하는 사람 유리. 5. 치매 재산 관리. 마이너스 후견인 국가 지원. 마이너스 금융 모니터링. 마이너스 조기 진단 핵심. 6. 디지털 복지. 마이너스 스마트폰 교육 무료. 마이너스 키오스크 도우미. 마이너스 AI 돌봄 스피커. 7. 연령 기준 개편. 마이너스 노인 기준 재조정. 마이너스 정년 연장. 마이너스 무임승차 개편. 실천 방안 마이너스 당장 해야 할 6가지. 1. 기초연금 생계급여 확인. 언제 지금 당장. 어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로 고 KR 무엇을 마이너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마이너스 신청 서류 준비. 마이너스 신청 및 접수증 받기. 놓치면 마이너스 한 달 늦으면 40만 원 손해. 마이너스 1년 늦으면 480만 원 손해. 경고. 작년 통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분 37만 명. 1인당 연간 384만 원 손해. 전국 1조 4천억 원 놀고 있음. 여러분 돈입니다. 2. 일자리 센터 방문. 언제 2026년 12월. 어디 노인 일자리 센터, 주민센터. 무엇을. 마이너스 상담. 마이너스 내게 맞는 일자리 찾기. 마이너스 교육과정 신청. 놓치면 마이너스 좋은 일자리 경쟁률 높음. 마이너스 대기자 명단. 마이너스 1년 날림. 마이너스. 3. 자격증 무료 교육 신청. 언제 2026년 23월. 어디 노인 일자리 사이트, 주민센터. 무엇을. 마이너스 바리스타, 돌봄, IT 강사 등. 마이너스 23개월 무료. 마이너스 교통비도 지원. 놓치면 마이너스 경쟁률 높은 과정 금방 마감. 마이너스 6개월 대기. 4. 복지시설 정보 확인. 언제 지금부터 급할 때는 늦음. 어디 건강보험공단 www.nhis. 5. KR 직접 방문. 무엇을. 마이너스 우리 동네 좋은 시설 리스트. 마이너스 23곳 직접 방문. 마이너스 가족 상의. 놓치면 마이너스 급할 때 아무데나. 마이너스 나쁜 시설 선택. 마이너스 옮기기 어려움. 5. 디지털 교육 참여. 언제 2026년 상반기. 어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무엇을. 마이너스 스마트폰 기초. 마이너스 모바일 뱅킹. 마이너스 카카오톡, 영상통화. 놓치면 마이너스 온라인 신청 못함. 마이너스 가족 소통 어려움. 마이너스 디지털 소외. 6. 정년 연령 기준 대비. 언제 지금부터. 어디 신중년 지원센터, 고용센터. 무엇을. 마이너스 재취업 또는 창업 준비. 마이너스 건강관리. 마이너스 재정계획. 놓치면 마이너스 변화 적응 못함. 마이너스 소득 단절. 감동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릅니다. 2026년을 아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유리한 겁니다. 나이 많아서 안 될 거야 하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제주도 현순옥 할머니 79세. 작년 제 강연에서 만남. 열심히 메모. 질문도 여러 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머니 웃으시며. 선생님, 나이 많다고 포기하면 그게 진짜 늙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배우고 도전할 거예요.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마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근육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 민주화,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키움. 여러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당하게 도전하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강조.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니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나고 오늘 당장 메모한 것 보시고 내일 아침 주민센터 전화하세요. 기초연금 확인하고 싶어요. 일자리 상담 받고 싶어요. 스마트폰 교육 신청하고 싶어요. 이 한 통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2026년 여러분의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급 연락처 마이너스 복지 상담 국번 없이 129 마이너스 디지털 도움 1577-1000 마이너스 노인 일자리 1544-3388 마이너스 치매 상담 1899-9988 유용한 웹사이트 마이너스 복지로 www.bokjiro 고 kr 마이너스 노인 일자리 www.seniorcbkura 오 kr 마이너스 국민연금 www.mps 오 kr 2026년 준비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20년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